절반쯤은 불린 내용이잖아요? 이럴 거면 왜 나와? 갑자기 파리올림픽에 사람을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파리올림픽 개막식 정신 나갈 것 같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단언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샅샅이 해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막식 살풀이를 좀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폐막식 예측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막식의 구성만 보면은 의외로 멀쩡하고요. 연결도 되는 구조예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개최 도시인 파리, 그 다음에 개최국인 프랑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특수성,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만의 특별한 컨텐츠를 다루고요. 이 2024년의 올림픽을 가지고 올림픽 행사 전체로 이어서 보편성,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근데 왜 내가 본 건 그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하는 도중에 선수단이 계속 입장을 해서 흐름이 끊겨요. 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선수단 지나가실게요 해서 끊기고 하던 걸 다시 하고 이러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저퀄리티. 구성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하기는 쉽죠. 근데 그 안에서 잘 보여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구성 안에서 실제 퍼포먼스가 이제 서사면에서 유기적으로도 연결되지 못했고, 무대 장치도 별로였고, 발카메라였고, 한마디로 퍼포먼스의 질이 다 떨어졌어요. 이걸 누가 평가하느냐면 관객이죠. 개막식을 누가 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종과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대중이 봤을 때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전달에 실패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 내용에 공감을 하거나 동의를 못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얘네가 무슨 말을 왜 하는 건지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다른 올림픽 개막식이랑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트 이제 개최 도시인 파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순서는 환영, 앙샹떼라고 해서 뭐 나이스 투 미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시성이라고 해서 파리 도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댄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프롤로그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오마주한 장면이 나와요. 영국 뮤지컬로. 빰빰빰빰빰빰 하는 음악이랑 배가 착 나옵니다. 이 원작 소설이 프랑스 작가 거긴 해요. 가스통 루르라는 작가의. 근데 이 뮤지컬은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이에요. 시작을 굳이 이걸로?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을 셰익스피어로 시작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그 최고의 명작으로 뽑는 템페스트에서 캘리반이라는 인물을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섬이 지금 오로지 기쁨만 가득한 상처를 주지 않는 해롭지 않은 그런 공기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지석은 올림픽 할 때 실제로 초반에 보여준 건데요. 경이로운 섬이라고 써있죠? Isle of Wonder. 영국이라는 섬나라하고 이 희곡 템페스트의 섬을 연결을 지어서 여기서 올림픽 같은 꿈의 축제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템페스트 연극 대사를 하는 사람도 그냥 배우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 왕립 연극학교의 그 총장으로 있는 배우. 이 사람은 썰가 붙어요. 케네스 브레너 경이 나와서 했어요. 영화 해리포터에도 나왔었고요. 덩케르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가 영국 배우의 산실로 손꼽히는 학교고요. 영국은 이렇게 셰익스피어로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도 사실 수많은 대문호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즐비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영국 뮤지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를 자랑을 할 텐데 카바레부터 나와요. 레이디 가가가 나와서 지제 장메르라는 사람의 곡을 부르고요. 그 파리의 3대 카바레 중에 하나인 물랑루즈의 캉캉 댄서들이 나와주고 가게 하나도 안 맞는 공연을 해요. 아마 무대가 좀 미끄러워서 힘들었겠죠? 카바레가 뭐냐? 이 카바레는 잠시만요. 공연을 보면서 남자들이 술 마시고 식사를 하고 사교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캉캉 댄스는 이 카바레에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여성 댄서가 기치마로 딱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려갖고 속옷을 보여주는 게 핵심인 그러니까 외설이 목적인 춤이에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대중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춤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았고 남성 댄서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한 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끝나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카바레 문화로 시작을 할 거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꽃핀 예술을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툴루즈 로트레, 이 물랑루즈의 풍경을 많이 그린 화가죠. 이 사람은 프랑스 화가니까 그렇다 치고도 피카소나 뭐 해밍웨이나 살바도르 달리나 뭐 이렇게 그런 세계 유명한 예술가라는 예술가들은 다 파리에 모여서 활동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캡처도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한 장면인데 영화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 미국인입니다. 조세핀 베이커도 파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프랑스 조폐국이 나오거든요. 조폐국에서 올해 동전으로 이 여성을 선정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네. 가수 겸 댄서고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프랑스로 건너와서 활동을 하고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에는 나치에 맞서갖고 레지스탕스의 스파이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팡테온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대단한데? 미국인이 흑인이라서 안 받아주는 여성도 파리 오면 예술가로 성공을 할 수 있었구나. 심지어 프랑스는 이제 그렇게 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국립묘지에도 모셔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역시 파리는 예술가 자유가 있고 허용과 똘레랑스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이런 예술가들이 나와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아니, 중간에 파리의 그 캐리커처 문화를 보여준다고 막 큰 탈을 쓴 사람들이 나와서 생강에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카메라에서 거의 안 잡아주고 이 크로아상을 쓴 여성이 이렇게 시선 강탈을 하고 있죠. 그렇게 캉캉 댄스만 추고 끝이 납니다.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지 장르의 인지도가 그렇게 글로벌한가?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카바레 문화만 기념을 하고 끝나요. 한마디로 이제 별 메시지도 없고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뚝 끊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동시성이라고 2막이 시작이 되죠. 너희는 깨지모도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이때부터 조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동시성 파트는 파리 도처에서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벌어지는 퍼포먼스예요. 노틀담 대성당부터 루이비통도 나오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폐국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동시다발적인 퍼포먼스는 사실 명확한 큰 주제가 하나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파리 시민에 대한 헌사 이런 얘기만 있고 딱히 주제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 파트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복원 중인 걸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2019년에 화재로 이제 소실이 돼서 골조만 남은 거를 지금 복원 중이고요. 올해 12월에 재개장을 한다고 해요. 12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14세기가 되어서야 다 지은 어떤 고딕 양식의 걸작 같은 성당입니다. 이 동시성 파트 마지막에 첨탑 위에 콰지모도가 나온 걸 보여줘요. 그래서 콰지모도가 나오네 이러고 반가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잠깐 나오고 그냥 다음에 갑자기 레미제라블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거면 왜 나와? 콰지모도의 캐릭터가 갖는 의미를 알려줘야죠. 콰지모도 캐릭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성 해방이거든요. 일단 이 파리의 노틀담 소설은 배경이 15세기 중세고요. 콰지모도는 성당의 종칙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잖아요. 1시 되면 한 번 치고 2시 되면 2번 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막 기념을 하는 종을 쳐서 선포를 하고 알리고 그러죠. 근데 이거 교회의 종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삶을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1년이 그 교회 달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사람의 일생도 태어나면 세례로 시작을 해가지고 죽으면 장례 미사로 끝이 납니다.
근데 아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을 영국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으로 시작을 했다고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사실 프랑스도 국민 뮤지컬이면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좋은 뮤지컬이 있어요. 이 파리의 노틀담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있고요. 98년에 초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이 뮤지컬에서도 카지모도가 교회를 위해서 치던 종을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종을 치겠다고 하거든요. 이 장면이 인간이 종교를 벗어나서 삶의 주체가 되고 인간성이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노래도 무대도 되게 좋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좀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남의 뮤지컬을 쓰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빅토르 위고 이 작가가 파리의 노틀담이랑 레미제라블 이런 걸 쓴 걸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빅토르 위고 하면 뭘까요? 네. 이 사람은 계몽주의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 하면 우리가 또 공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잘 알고 있죠? 네. 계몽주의가 뭐냐? 뭐 비과학적인 미신이나 아주 폭력적인 광신이나 왕이나 귀족이나 교회 같은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던 권력을, 그런 권력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유를 쟁취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몽주의가 그래서 혁명으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바탕에는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배웠죠? 학비를 낸 보람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 볼테르 다 대표적이죠? 자유, 평등, 인권, 관용 이게 다 여기서 왔잖아요. 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개막식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이번엔 볼테르만 좀 볼게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두고서는 볼테르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죠. 이 사람은 똘레랑스라는 그 유명한 개념을 프랑스 사회에 이식을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의 글을 혐오하지만 당신이 글을 자유롭게 쓸 권리를 내 목숨을 바쳐서 옹호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데 근데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만약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권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똘레랑스고요. 볼테르는 이런 관용이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가 극단적으로 이분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막 혐오를 하고요. 서슴지 않고 테러를 합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에서 파리 개막식이 볼테르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떨까? 런던 올림픽이 셰익스피어의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처럼. 게다가 지금 프랑스는 바로 직전에 그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걸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현대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철학을 혁명의 나라고 지금 극우를 막아낸 프랑스가 다시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한테는 이런 유산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도시를 소개한 파트의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카바레 댄스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 파리 예술가들을 편견 없이 다 품어온 이 도시에서 당신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동시성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모습과 올림픽을 준비하는 파리 전역의 모습 그리고 카지모도하고 이 파생된 뮤지컬도 보여주고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과 볼테르 이렇게 쭉 보여주면은 서사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가의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에서 국가로 확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맥락이랑 메시지가 생기면서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노틀담 대성당을 복원하면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 이것도 함께 복원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바레 댄스가 나오고 파리가 그냥 춤을 추다 끝나.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편으로 가면은 뭐 맥락이 좀 생기나? 메시지가 있나? 왜냐하면은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유평등 박애 이거니까 이 얘기는 잘 하나 했는데 이건 이제 이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편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자유 섹스와 여성 혐오의 자유만 있었고 흑인은 프랑스를 대표할 수 없는 그런 평등이었고 왜 이렇게 게으른지 알 수 없는 그런 박애가 좀 있었습니다. 이 편에서 얘기할게요. 네, 원래는 1편을 올렸었는데 제가 그 에어컨이 고장난 시기에 편집을 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저도 정신이 나가갖고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고치고 다시 올렸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